물과 소금에 대해서. 물이란 뭔가? 물의 개요. 물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화학식으로 H2O, 무슨 몸이 묻히며 상온에서 액체인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다. 천년에는 해수, 호, 소수, 하천수, 지하수, 빙설 및 대기 중의 수증기 등으로 존재하며 지구의 표면 근처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다. 지구상 물이 언제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에 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지구상의 생명 탄생시킨 지구 역사가 46억 년인데 원시 해양은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에 발생하였으며 적어도 20억 년 전에는 현대의 질량과 같은 해수가 존재했다고 추정이 된다. 지구상의 물은 해수와 육수로 나뉘며 그 외에 소량의 물이 대기 중에 존재한다. 세계의 지도를 보면 해수는 지구 표면의 70.8%를 덮고 있으며 지구상의 물 총량의 97.5%를 차지하고 있다. 해양의 평균 수심은 3.795이며 총량을 지구의 건널비로 나누면 2.647m가 된다. 육수 중에서 호수나 하천수 등의 지표수는 육지의 넓이의 3%를 덮고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북극권에서는 증발이 적은 데다가 영구 빙토로 배수 조건이 나쁘며 담수 면적률이 30% 이상인 지역도 있다. 지하수는 빙하 다음으로 양이 많고 그 분포 범위는 육지의 거의 전역에 미치는데 총량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대기 중의 수증기를 모두 응결시킨 경우에 물의 양을 가강수량이라고 한다. 전지구의 평균 가강수량은 25mm. 가강수량의 지리적 분포는 위도에 대해서 물순환의 형태는 물은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그것들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의 물순환의 일부로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지구상의 물의 대부분은 저류하고 있는 바다에서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발이 일어난다. 저위도 지대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많으며 해양의 넓이도 넓음으로 해면에서 증발하는 물의 총량의 80%는 위도 40도보다도 저위도 쪽의 해역에서 증발한다. 증발한 수증기는 응결하여 구름이 되고 다시 비나 눈이 되어 그 90% 정도는 직접 해상으로 떨어진다. 나머지는 바람에 의해서 육지로 운반되어서 지상으로 낙하한다. 지상에 낙하한 물의 약 65%는 증발하여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일부는 땅속으로 침투하여 지하수가 되고 땅속으로 천천히 흘러 하천이나 호수를 이루거나 샘이 되어 지표로 나온다. 또 다른 일부는 지표로 흘러서 직접 하천으로 들어간다. 서변 지역에서는 하천이나 호수는 지하수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선상지나 대지를 흐르는 하천은 반대로 지하수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 서변 지역에서 유출 하천이 없는 후에 바닥에서는 대량의 호수가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다. 건조 지역에서는 하천은 흘러가면서 증발하거나 땅속으로 침투하여 물을 잃게 되어 말무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내부 유역 수량이 적기 때문에 외향으로 유출하는 하천이 없는 대륙 내부의 유역의 호수는 강수량의 변동에 좌우되어 계절적인 시대적으로 호의 넓이가 크게 변화된다. 그 밖의 하천수는 바다로 들어간다. 이와 같이 물의 순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복잡한 계를 이루고 있다. 물의 환경과 특성. 지구상의 물은 기권, 수권, 항수권을 순환하는 과정이며 각각의 환경에 따른 특정한 수질을 갖게 된다. 강수는 천년의 정류수이지만 대기 중에 각종의 에어로졸 가스 등을 함유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해안 부근의 비는 대륙의 비에 비해서 염분의 함량이 많으며 대기 오염 지역에서는 강수 중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대기 오염이 원인이라 생각되는 산성비는 북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산림이나 호수 생태계에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지하수는 유속이 느려서 암석과의 접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질 조건을 강하게 반영한 화학 성분을 가진다. 하천수의 성분은 강수에 함유된 전분
지표에서 녹아 들어온 성분 지하수에서 공급된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하천수는 흘러가면서 용존 성분이 증가하고 또 도시 배수나 공장 배수유의 혼입에 의해서 소질이 변화한다. 호수수의 소질을 결정하는 큰 요인은 유입 하천의 소질이다. 인이나 질소를 함유하는 영양 염분이 다량으로 유입하면 호의 부영양화가 일어난다. 그 대책으로서는 산업배수, 합성 세제, 농약, 비료, 분뇨 등의 유입 방지가 필요하다. 물의 조성. 물은 수소2 산소원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며 화학식으로 H2O로 표시된다. 천년의 물을 각종 방법으로 정제한 이른바 정제수는 이 식에 일치한다. 물은 우리들 주위에 대단히 많이 존재하고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제도 쉬우므로 예로부터 많은 것의 표준으로서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물의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온도의 표준으로 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으로 하여 섭씨 온도로 하였다. 즉 물의 어는 점이 0도이고 끓는 점이 100도이다. 또 4도씨의 물 1ml 무게를 1g으로 한다. 물은 4도씨 정화에는 3.98도씨에서 최대의 밀도가 되므로 이것을 표준으로 취한다. 얼음일 때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비교적 틈이 많은 구조이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끊겨서 틈이 적어지기 때문에 팽창에 의한 밀도 감소가 떨어져서 밀도가 최대로 된다. 물과 구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는 원자 핵과 외곽을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외곽을 도는 전자로 되어 있다. 원자에는 전자가 도는 여러 개의 궤도가 있는데 제일 안쪽의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바깥 궤도에는 8개의 전자가 2개씩 짝을 이루어 들어갈 수 있다. 전자들이 모두 다 채워지면 안정된 상태가 된다. 수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안쪽 궤도도 다 채우지 못한다. 따라서 수소는 전자를 1개 더 받아서 안쪽의 궤도를 2개의 전자로 채워서 안정되고자 한다. 산소의 경우는 전자가 모두 8개가 있는데 제일 안쪽 궤도에 2개의 전자를 채우고 바깥 궤도에는 6개의 전자가 있다. 이 6개의 전자 중에서 4개의 전자는 2개씩 쌍을 이루지만은 나머지 2개는 각각 1개씩 외롭게 있어서 수소의 1개의 전자와 쌍을 이루고 싶어한다. 결국 물의 H2O라는 구조 속에서 수소는 산소의 외로운 전자와 만나서 2개의 전자를 채우게 되어 안정화되고 산소는 2개의 순서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바깥 궤도의 전자수가 총 8개가 되어 수소와 산소가 모두 안정화된다. 물은 결정 구조와 같은 구조이든 종합체로의 물의 구조이든 간에 물이 이루고 있는 구조는 단지 1조분의 1초 존재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얼음 속에서의 물의 구조의 수명이 약 10만 분의 1초인데 얼음이 아닌 일반 상태에서의 물 구조의 수명은 매우 짧다. 물이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그 구조는 매우 순간적으로만 존재한다. 물의 구조가 1조분의 1초 간격으로 끊임없이 바뀌지만은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서 마치 일정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다. 수증기 속에서는 독립한 물 분자 H2O가 존재하며 H2O 독립오감에서 개설된 물의 품질은 요시로 우물물은 땅속 깊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제일 좋다. 얕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강물이 속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땅속 깊은 물속이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의 우물물은 겨울에 더러운 물이 스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맛이 짭짤하다. 많이 사는 도시의 우물물은 겨울의 더러운 물이 스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맛이 짭짤하다. 그러므로
그래서 한참 동안 놓아두어서 가라앉혀서 짭짤한 물이 없어진 다음에 그 윗물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냄새와 맛이 다 좋지 않다. 그러니 차를 다리거나 술을 빚거나 두부를 만드는 데는 더구나 쓸 수가 없다. 병을 치료하는 데 쓰는 물은 맑은 샘물로 새로 길어다가 써야 한다. 한 곳에 개에 있어서 더러워지고 흐리며 미지근한 물을 쓰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해롭게 한다. 그러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화수는 새벽에 처음 기른 우물물은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은 없다.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없앤다. 얼굴빛을 좋아지게 하며 눈에 생긴 군살과 예막을 없애며 술을 마신 뒤에 생긴 열리도 낫게 한다. 정화수는 새벽에 처음으로 길어온 우물물을 말한다. 정화수에는 하늘의 전기가 몰려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음약을 넣고 달여서 오래 살게 하는 환약을 만든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 물에 차를 넣고 달여서 마시고 머리와 눈을 깨끗하게 씻는 데 아주 좋다. 한천수 찬샘물은 좋은 우물물을 말합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소갈반이 열리 꽃이 생겨서 헌데도 씻어 없애며 대소변을 잘 배설해 준다. 독에 붙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새로 길어온 물은 맑고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약을 넣고 달일 수 있다. 입이 벌어지지 않은 전초에 중독된 것을 잘 풀며 목에 물고기의 뼈가 걸린 것을 내려가게 한다. 국화수, 국화 밑에서 나는 물, 일명 국영수라고 한다.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풍기와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풍증을 없애고 쇠약한 것을 보호하며 얼굴빛이 좋아지게 한다. 납설수, 섣달 나딜에 온 눈이 녹은 물, 성질이 냉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납설수는 대단히 차가운 물이다. 비가 내릴 때가 찬기운을 만나서 엉겨서 눈이 되는데 모가 여섯인 그 눈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전기를 받은 것이다. 이 물에 모든 과실을 담가서 보관하면 좋다. 봄에 눈이 녹은 물에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한다. 봄에는 그런 것은 쓰지를 말아야 한다. 춘우수, 정월에 처음으로 내린 빗물은 음력 정월에 내린 빗물인데 그것을 그릇에 받아서 약을 달여서 먹으면 사람을 하여금 양기가 위로 오르게 한다. 이 물은 봄의 오르고 맑고 퍼지는 기운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기가 부족하거나 천기가 오르지 못하는 데 쓰는 약을 달릴 수가 있다. 추로수, 가을 이슬물, 성질은 평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소갈증을 낫게 한다. 몸이 가볍고 배고프지 않게 하며 살갗을 윤택하게 한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을 받아서 쓴다. 100가지 풀끝에 맺힌 이슬은 100가지의 병을 낫게 한다. 축백나뭇잎 위의 이슬은 눈을 맑게 한다. 100가지 꽃 위의 이슬은 얼굴빛을 좋아지게 한다. 추로수라는 것은 가을철에 이슬이 자욱이 내릴 때의 이슬을 말하는데 그것을 정관에 받아서 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배도 고프지 않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군요. 동상, 겨울철에 내린 썰이 성질이 차고 독이 없다. 모아서 먹는데 설 때문에 생긴 열을 가시게 한다라는 거죠. 박이다, 우박. 간장 맛이 좋지 않을 때 우박 1~2대를 받아서 장독에 넣으면 장맛이 전과 같이 된다. 가빙, 여름철에 얼음. 성질은 대단히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시원하게. 방제수, 조개 껍질을 밝은 달빛에 비추어서 그것으로 받은 물이다. 성질은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눈이 밝아지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매우수, 매화 열매가 누렇게 되었을 때 내린 빗물이다. 성질은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반천하수,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나무에 승승 뚫린 구멍과 황대 그루터기에 고인 빗물이다. 육류수, 볏짚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
이 물로 미친 계에 물려서 생긴 헌대를 씻는다. 지붕의 물을 끼얹고 처마로 흘러내리는 것을 받아 쓰기도 한다. 또는 물을 처마에 흙이 젖도록 끼얹은 다음에 그 흙을 걷어서 개한테 물려서 생긴 데 붙이면 곧 낫는다. 목, 누수, 옥정수, 벽해수, 짠 바닷물, 천리수, 멀리서 흘러나오는 강물, 천리, 감난수, 많이 내동댕이 쳐서 거품이 친 물, 광란을 치유한다. 참 많네요. 역류수, 순류수, 급류수, 온천수, 초수, 장수, 지장수, 황토수, 요수, 산골의 계행물, 생수, 흑탕, 열탕, 마비탕, 생선의 쌀물, 조사탕, 증기수, 동기상한, 취탕, 옥천기,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군요. 옛날 어떤 사람이 땅굴 속에 떨어졌을 때 그 속에 뱀이 매일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도 뱀이 하는 대로 철마다 날마다 공기를 마셨는데 점점 몸이 가벼워졌다. 동의보감에서 보듯이 물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때로는 가장 필요한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다. 물이 물이지만 물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음양 오행의 기운이 들어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물질의 기가 물속에 스며들어 있다.